넘어져 경비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다른 학교들도 긴급 점검을 해봤더니 49곳에서 비슷한 위험이 진단됐습니다. 긴급 보수와 교체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원유 사태를 겪은 괴산댐이 홍수기 제한 수위를 대폭 낮췄더니 상류가 아우성입니다. 관광이 멈췄습니다. 청주 가축시장 이전이 추진되자 인접 진평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 경계 주변에서 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건전지 가격이 싸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의 건전지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청주에서 학교 철제 정문이 넘어져 70대 경비원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지요. 비슷한 위험의 학교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지시한 교육청의 정문부터 빨리 손을 봐야 할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이초원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인 지난 24일 새벽, 평소처럼 정문을 열던 70대 경비원이 넘어진 철문에 깔렸습니다. 경비원을 덮친 2개의 철문 무게는 160kg. 사고 직후 대화도 가능한 상태였지만 병원 이송 2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문을 여는 과정에서 기둥에 문을 고정하는 장치가 빠진 겁니다. 사고가 난 문은 경첩에서 빠져 쓰러져 있고 반대쪽 문은 아예 열고 닫을 수 없게 잠겨 있습니다. 올해 5월 학교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을 마쳤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정문은 건축물이 아니라 시설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 추우니까 저거 뭐 사람들 뭐 얘기래. 뭔 일인가 아닌가 그때 사고 났다는 건 얘기만 들었지 뭐. 충북교육청이 충북 모든 학교에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했더니 여기저기 위험 진단이 나왔습니다. 철제 정문이 있는 충북 258개 교 가운데 경첩이 부식되는 등 보수 보강이 시급한 곳은 전체의 20%인 49곳. 이 가운데 상태가 심각해 당장 교체해야 할 곳만 17곳이었습니다. 점검을 지시한 충북교육청도 교체 대상이었습니다. 교육청은 특히 사고 위험 우려가 큰 지점의 통행을 금지하고 즉시 예비비를 투입해 보수나 교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설 관련, 안전 관련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당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전 학교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예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고 10여 분 전 교문을 잡고 흔든 주민들이 있었던 점 등을 CCTV로 확인하고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지난해 댐 원유로 하류 수천 명이 대피 소동을 겪었던 괴산댐이 올해는 우기에 맞춰 미리 물을 뺐습니다. 예년보다 수위를 3, 4m나 낮췄더니 이번에는 상류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괴산 대표 관광지인 산막이 옛길의 괴산호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일대는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수면에 떠있던 유람선도 펄에 내려앉았습니다. 선착장이며 매표소는 자물쇠로 잠겼습니다. 유람선이 오갈 수 있는 최저 수위는 132.8m. 그런데 현재 수위가 130m. 배 바닥이 끌려 아예 운항할 수 없습니다. 당장 직원을 포함해 17명의 생계가 끊길 처지입니다. 배가 못 다니면은 손님이 안 와요, 관광객이. 배 못 다니면서 직원들이 이제 놀게 되고 전부 실업자가 되고. 인근 음식점과 카페, 농산물 판매대 등도 직격탄입니다. 유람선 운항 중단 소식에 수십 명 단체 예약이 끊길 정도입니다. 3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오시는데 그분들이 벅차지 4km 이상을 걸어서 들어가셨다가 힘드니까 나오실 때 유람선을 타시는데. 취재 도중에도 예약을 취소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람선이 안 뜨면 거기서 갔던 길 다시 되돌아와서 또 다시 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딴 데로 가자고. 지난해 원유 사태를 겪은 괴산댐이 홍수기 제한 수위를 133m에서 130m로 낮추고 일찌감치 물을 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괴산댐입니다. 원래는 수위가 3m 더 높았는데 홍수기를 맞아 370만 톤의 물을 쏟아내렸습니다.
지난 3월 한강 홍수통제소와 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 충청북도 등 댐 수위를 조절하는 협의회가 결정했습니다. 이런데도 생계와 직결된 상류 쪽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들은 적은 없어요. 상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하니까 좀 무시당한 게 있죠. 댐 수위와 관련된 규정에는 주민에게 알릴 의무도 없었습니다. 계산군에서 알려주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공지를 다 계산댐에서 다 했다고 저는 들었고요. 다수 안전을 위한 결정 앞에 해결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달청권역 재정비나 저류지 조성 등 대규모 치수 사업은 서둘러야 5년 뒤라 해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갈등 관리거든요. 유역에서 발생하는 현안들, 갈등 구조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홍수기 제한 수위 적용 기간은 6월 21일부터 석 달. 관광단지 주민들은 관계 기관마다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 오송 참사가 일어난 궁평 2 지하차도의 재개통이 연기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30일 궁평 2 지하차도의 통행을 재개하려 했지만 안전성 부족 등을 우려하는 유가족과 시민단체 반발을 고려해 개통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기는 김영환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갱신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공개 반박했습니다. 한 전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은 시장이 직접 수의계약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적시하고도 무언의 압력이나 간접 지시를 행사했다는 심증으로 배임 혐의를 지적했다며 자신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1년 청주시가 규정을 무시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갱신해 일반 입찰로 더 얻을 수 있었던 대부료 83억 원을 손해봤다며 한 전 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청주 우시장이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인접한 증평 지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죠. 지역 갈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막상 별다른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년간 청주 도심에 위치해 소음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청주 가축시장. 청주시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축협은 2026년까지 북이면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전체 면적은 2만 4천여 제곱미터, 기존 시설 규모보다 70% 가까이 늘어납니다. 조합원님들의 이용 편리성이나 고속도로 IC가 가까우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을 좀 다 판단해서 외곽지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반발은 청주가 아닌 증평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인접 지역인 증평과 가까워도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증평구는 지금도 청주 외곽 지역 축사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민관 대책회의까지 열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가축시장 부지에서 증평군 경계까지는 600m 정도, 주민들이 많은 아파트 단지와는 7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증평 주민들도 나서 우시장 이전을 반대하는 서명부까지 청주시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돈사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데 왜 하필이면 또 우시장까지 증평으로 오느냐. 청주시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가축시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우시장으로서 송아지를 공급하는 그런 우시장의 역할을 한 달에 2번 정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 증평군도 청주 지역 안에서 가축시장이 이전하는 걸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실제로 증평군은 수년 전 진천군을 상대로 더 이상 증평 가까이에 축사 신축을 허가하지 말라고 공개 요청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이런 각종 갈등 해결을 위해 2008년부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실제로 개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외곽으로 많이 가잖아요. 도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뭔가 조례를 아닌 그보다 더 강한 법을 통해서 이 갈등이라는 그 조정위원회를 갈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군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 동남 사군에서 4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 부의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과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거대 야당과 협치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부의장 선거에 합류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부산 사하구 을의 조경태 의원과 대구 수성구 갑의 주호영 의원이 거론됐습니다.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선출을 두고 여성단체가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여성연대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동료 의원을 성희롱하거나 여성의 사회활동을 평가절하했던 인사가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충북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김현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어제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4선의 국민의힘 김현기 시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편 부의장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시의원이 역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건전지 성능을 비교해봤더니 저렴한 제품과 비싼 제품의 지속시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싸다고 빨리 닳고 비싸다고 오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알카라인 건전지 14개 제품의 지속시간을 비교했습니다. 마우스, 도어락, 디지털 오디오 같은 저부하 조건과 작동 완구, 휴대용 전등 같은 중부하 조건으로 나누어 실험했습니다. 트리플 A형의 경우 저부하 조건에서 다이소의 네오셀 알카라인과 듀라셀, 백셀, 에너자이저사의 고가 프리미엄 제품의 지속시간이 23시간 40분 이상으로 동일하게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부하 조건에서는 다이소와 백셀, 에너자이저의 고가 제품이 4시간 35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반면 백셀과 에너자이저의 일반 제품의 지속시간은 저부하, 중부하 조건 모두 비교 제품군 가운데 가장 짧았습니다. AA 형은 저부하 조건에서 다이소 제품과 듀라셀의 일반 그리고 고가 제품이 타사 제품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중부하 조건에선 듀라셀의 일반, 고가 제품과 백셀의 고가 제품이 다른 제품들보다 상대적으로 오래갔습니다. 백셀과 에너자이저의 일반 제품은 지속시간이 비교 제품보다 떨어졌습니다. 가격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속시간이 동일하게 우수하게 나온 듀라셀 울트라 알카라인은 4개 입의 경우 개당 가격이 2,275원으로 가장 비쌌고 다른 제품들도 1,400원대에서 1,900원대까지 나타났는데 다이소의 제품은 개당 250원으로 최대 9배 차이가 났습니다. 가격 대비 지속시간, 이른바 가성비를 배수로 환산했더니 다이소의 트리플 A형이 최소 7.1배에서 8.6배, 더블 A형은 최소 6.8배에서 최대 7.1배까지 나와 타사 제품들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다이소 제품이 한 개당 가격이 10개 기준은 200원으로 매우 저렴하고 지속시간이 길어 가격 대비 성능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고부하 조건은 평가 기준이 없어 이번 시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가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를 필요로 하는 카메라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저가 제품보다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와 구민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청주의 한 선거국 캠프 사무원과 지지자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청주시 모 선거구 후보자와 사무원, 구민 등 12명에게 3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와 사무원 등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음식물을 제공받은 후보자와 구민들에 대해서는 심의위가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를 짓기 위한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애초 정부에 요구해온 예타 면제가 형평성 문제로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K-바이오 스퀘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습니다. 총 사업비 2조 4천억 원 규모의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추진되기 어려워 충청북도는 예타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폭염에 대비해 일반 시민에게도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전면 개방합니다. 쉼터 이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충주시는 또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화재 및 손해배상 책임 보험을 일괄 가입해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대인 보상 1인당 1억 원까지, 군의 치료비는 1인당 3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주 지역의 어린이 무료 물놀이장이 다음 달 초 일제히 문을 엽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운영되는 물놀이장은 망골과 대농 근린공원, 무남 생태공원과 생명누리공원, 장전 근린공원 등입니다. 또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물놀이장은 다음 달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물놀이장은 정원의 70%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외국어 서비스가 충북도 내에서 최초로 보은군에 도입됐습니다. 보은군은 외국인 이용이 많은 속리산면 등 면사무소 7곳의 무인 민원 발급기에 중국어와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서비스를 추가하고 이를 나머지 9개 지역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은군에는 현재 700명 이상의 다문화 가정과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단양군을 방문해 수해 위험이 있는 매포읍, 용장교 등 현장을 살피고 도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김영한 지사는 현재 재복구공사 공정 84%인 용장교와 문화체육센터 정비 현장 등을 찾아 본격적인 장마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